보통 한 60대에서 한 80대 이런 분들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와요. 씻는 거랑 상관없이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때를 또 너무 자주 밀거나 너무 자주 씻어서 더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려움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반복적으로 긁다 보면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치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첫 번째로 나이가 든 사람에서 만성적으로 6주 이상의 원인이 특별하지 않은데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거를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해요. 진단명까지 있을 정도니까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얘는 밤에 심해지는 이유가 사실 따로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밤만 되면은 시계 소리가 더 잘 들리듯이 외부로부터 온 자극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뭐 TV라든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우리가 더 잘 느끼는 거예요, 밤 동안에. 그래서 이제 밤에 더 많이 가렵다고들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신체 온도가 좀 올라가요, 밤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선 가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 더 가려운 거고, 세 번째로 밤만 되면은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은 피부 장벽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더 가려움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나이 드신 노인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노화 때문이에요. 피부가 노화가 되면은 조직 검사를 해보면 피부 두께가 전체적으로 얇아져요. 그래서 피부 겉에 층부터 뭐 중간에 있는 진피층이나 아래층까지 모두 다 피부가 되게 얇아지게 되는데, 얇아진 만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우리 몸의 수분이라든지 이런 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더 빨리 수분 손실을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려움증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고, 가려워서 긁으니까 피부 장벽이 깨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피부 노화 때문에 피부 소양증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약물 중에서도 가려움증을 더 유발하는 약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제라든지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사람마다 또 약물 알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민감 반응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몸 안에 그런 민감 반응이 일어나면은 젊은 피부랑은 달리 노화된 피부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진짜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소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이 증가하는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경변 이런 분들 보면은 몸 안에 있는 담즙이라는 담즙산 같은 게 또 증가를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또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당뇨는 이제 당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가려움증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신장, 홍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독이 안 빠져나가니까 가려움을 또 느끼실 수가 있고, 갑상선 질환, 갑상선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가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지저분해서 가려운 게 아니라 씻는 거랑 상관없이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너무 또 자주 씻어서 더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를 또 너무 자주 밀거나, 가렵고 피부에 뭐가 나니까 보습제 바르기가 무서워서 오히려 못 발랐다 이러시는 분들도, 보습제 안 발라서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내가 평소에 안 씻어서 더 심해지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씻거나 이러시면 더 악화되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한 60대에서 한 80대 이런 분들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와요. 증상이 피부에 뭐 빨간 게 안 돋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정말 가려움증만 있으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거를 이미 다 긁어가지고 이제 상처가 돼서 이제 오시거나 피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약간 두드러기처럼 몸에 이제 군데군데, 특히 몸통이라든지 팔다리 쪽에 말단 부위에 좀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볼록볼록 두드러기성 피부염처럼 올라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세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피부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00% 완치가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체가 이제 노화가 돼서 기능을 조금씩 상실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좋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자가 관리라든지, 필요할 때 꼭 먹을 수 있는 약이라든지 보습제라든지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평소에 괴롭지 않게, 가렵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우리가 조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병이다. 가려움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 몸에 이제 활력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게 되는 점도 있을 거고요. 피부 자체의 문제로는 피부가 가려우면 어쩔 수 없이 긁게 되잖아요. 그럼 긁게 되면은 피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그 염증을 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염증이 더 심해져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흉터가 반복적으로 생기고 반복적으로 긁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가 어두워지는 거를 피부 태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피부가 두꺼워져서 돌아가지 않게 2차적인 변화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이라든지 습진병변은 좀 비슷할 수가 있지만 생기는 그 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진단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유아기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성인기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주로 호발 부위가 있어요. 팔 접히는 부분, 다리 접히는 부분, 그리고 목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생기고 아토피는 특이하게 몸에 있는 T세포라는 세포가 있거든요. 면역세포. 그 세포들이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해서 면역 반응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 특수 부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 이제 주 진단 기준이랑 부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몇 개 이상 만족을 해야지만 이제 진단이 되는 좀 특수한 병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습진, 피부염 이런 거는 아토피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습진,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 장벽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진물이 난다든지 그 부분에 붉은기가 있다든지 피부 쪽에 표면이 변했다든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피부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이 피부염 안에는 접촉해서 알레르기성으로 생기는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있을 수가 있고 알레르기가 아니지만 너무 자극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염색약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닿아서 이제 생기는 자극성 피부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노인성 가려움증은 뭐가 닿아서 생기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려움증 자체가 이제 원인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긁다 보니까 2차적으로 피부염이 생겨서 또 이제 피부염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건강검진으로는 사실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가끔씩 피에 알러지 수치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IgE라고 하는 그런 수치도 체크를 하기도 하고 마스트라고 알러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검사의 양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노인성 소양증, 노인성 가려움증은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배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원인들을 다 배제를 하고 나서 정말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하는 그런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 발견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흉터가 생기고 이렇게 2차적인 피부 변화가 생기면은 되돌리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되돌릴 수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치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첫 번째로 보습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피부 가려움증이 피부층이 얇아지고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분량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분량을 더 더해줄 수 있는 거는 보습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습제를 잘 발라야 되고 목욕이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사우나하고 이런 것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걸 오래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깨지고 피부는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에서 나왔을 때는. 그래서 목욕도 3분 이내에 하시는 게 좋고 나와서 보습제도 하루에 3번 바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거를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약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성 가려움증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처음에 가라앉혀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이더라도 항히스타민제를 좀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항히스타민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병을 이제 두고 계셨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스테로이드까지 먹거나 스테로이드까지 바르거나 더 오랜 시간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더 큰 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항히스타민제 정도는 좀 짧게라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옷을 선택하실 때도 꼭 100% 면으로 된 재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다른 재질들은 피부에 더 가려움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순면으로 된 옷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특히 그리고 어르신분들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때밀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때를 민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선택적으로 겉에 있는 그 죽은 각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정상 장벽도 다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밀이도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샤워가 가장 좋고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샤워를 하시는 게 좋고 순면 수건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문지르겠다기보다는 그냥 큰 수건으로 몸에 이렇게 톡톡 누르듯이 해가지고 물기를 흡수해 주시는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좋고요.
실내 습도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보습제도 많이 바르고 일단 우리 피부 장벽에 꼭 필요한 성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 피부에 각질 세포들이 있고 그 각질 세포들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벽돌 쌓기를 하잖아요. 그럼 벽돌을 그냥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벽돌 사이사이에 벽돌이 잘 붙을 수 있게 우리가 미장을 하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그런 보습제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향이 있는 제품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칼리성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알칼리성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피부는 약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산성이랑 똑같은 약산성 제품을 써야지 장벽이 더 무너지지가 않는데 알칼리성, 소위 우리가 많이 쓰는 비누 종류 있잖아요. 그런 종류들을 쓰시면 피부 장벽을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제품도 피하셔야 되고 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쓰는 여러 입욕제들 있잖아요. 이런 입욕제들에도 되게 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향 같은 것도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거나 알레르기 같은 거나 그런 걸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욕제 같은 것도 저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거를 분비시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영양제로는 가장 좋은 건 이제 오메가3 아니면 비타민 C나 항염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드시면 되고요. 음식 중에서는 신선한 생선, 신선한 고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야채들 있잖아요. 뭐 브로콜리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히스타민 레벨을 좀 낮춰주거나 높이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야채 종류랑 신선한 고기나 신선한 생선 이런 종류를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요즘에 파워푸드라고 해가지고서는 퀴노아나 귀리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히스타민 레벨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피하셔야 될 거는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이제 많이 맵거나 짜거나 뭐 이런 음식들은 다 히스타민 분비를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약방의 감초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그래서 사실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딱 쓰면은 진짜 좋은 제품인데 필요보다 더 길게 쓰거나 하면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스테로이드 크림은 우리가 4주 이상 바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몸에 바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랑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얼굴은 조금 더 약한 강도를 발라야 되고 몸은 좀 더 강한 강도를 발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도도 좀 잘 골라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레스톤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진짜 많이 생겨났는데 이 세레스톤지가 진짜 독한 스테로이드 제품이에요. 근데 바르면 효과가 좋으니까 어르신들은 그걸 이제 얼굴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아졌겠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쓰면 또 나타나는 부작용 피부가 더 얇아지고 피부에 이제 혈관 확장도 되고 피부에 멍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용하시는 거는 꼭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노인성 소양증이랑은 다르지만 천성적으로 피부 장벽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되겠지만 아토피 피부염까지는 아닌 분들 중에 이제 피부 건조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피부 건조증은 20대, 30대부터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피부 건조증이 좀 있는 타입이라서 다리 쪽에 좀 되게 많이 건조하거든요. 겨울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라도 보습제를 생활 습관처럼 잘 챙겨 바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드러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원인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인이 없이 생기는 두드러기를 우리가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압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누르면 또 그 자리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피부 묘기증도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두드러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긁는다든지 어디 이렇게 쓸린다든지 이런 압력에 의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시켜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고 이게 우리가 두드러기나 피부 요괴증 같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물이 이렇게 잔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제 찰랑찰랑찰랑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담겨 있으면은 움직일 때마다 바깥으로 많이 새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몸에 히스타민 수치라든지 알러지 수치가 높아져 있으면은 물이 넘치는 것처럼 자꾸자꾸 피부 요괴증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꾸준히 먹고 치료를 하면 이게 물의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만큼 히스타민의 농도라든지 알러지 수치가 낮아지면은 조금만 이제 자극이 있어도 이제 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약을 먹어서 바깥에 이제 외부 자극에도 트리거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게 하는 것이 피부 요괴증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